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활기차시네요. 네. 잠이 다 깨네요. 네. 이런 분들이 성공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적극적이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고용인부터 할 거니까 41페이지 내용이죠. 자, 봅니다. 자, 41페이지에 고용인 나오잖아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법에서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낯설 수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사장님을 갖다가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사장님, 종업원 이런 식으로. 자, 고용인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하나가 증을 갖고 있는 소공, 또 하나가 보조원 이렇게. 자, 두 사람 비교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공은 증이 있고, 그래서 계약서 써주고 이렇게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장을 찍을 의무가 있고,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안 지키면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이렇게.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조원은 증이 없어. 중개업무를 못 봐. 계약서 못 써주죠. 날인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다. 증이 없으니까 잘못했을 때 자격정지 대상도 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죠. 근데 이중소속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때릴 데가 없어. 그냥 형사처벌로서 1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박스 내용입니다. 자, 사장님의 경우는 고용인을 갖다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혼자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럼 힘드시겠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물건 보여줄 때 장가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게 좋겠죠. 필요하다면 뭐 2명, 3명 쓸 수 있다. 요즘에 이제 약간의 그 트렌드는 가족끼리 같이 하는 분위기. 인건비도 줄이고 또 믿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 그러면 가족 안에 자격증이 2개 있으면 더 좋겠죠? 돌려막기가 되잖아 또. 자, 두 번째는 대신에 책임을 질 각오는 하셔야 된다. 책임지시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얼마든지 필요하면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는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 돼. 파산자를 갖다가 중개보조원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뜻이요. 두 번째 지킬 것은 고용했을 때는 관청에다가 고용신고하게 돼 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고용신고. 가로 3번에 보시면 고용신고를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3번에 제목 밑에 보시면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고용되는 보조원이나 소공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신고 하십시오. 이거요. 가로 3번에 1번. 고용신고. 이때는 고용신고 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나요? 네. 전자문서로 되고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에 하면 등록관청은 확인하게끔 돼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거. 그 확인한 거 세 가지가 밑에 보시면 자, 2번에 두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에 대해서 확인한다. 자격증.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고용되는 소공이라 그랬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자격증 사본을 내진 않아요. 관청이 인적사항 집어넣어서 확인하지.
그거. 다음 페이지 3번 가면 등록관청은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는 교육을 갖다가 수료했는지 이것도 확인합니다. 교육 받았는지. 요 세 가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요거 세 가지를 갖다가 암기를 해버리세요.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들어오면 자결 교육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자결 교육을 확인하시오. 등록관청이요. 여기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적에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소공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입니다. 용어 구별을 하셔야 되고. 교육 받아놨는지 확인. 이렇게. 자,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개 시전.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새로 조문이 들어온 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결 교육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잘랐거나 스스로 관뒀을 때는 고용관계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때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종료신고다. 언제까지 종료신고합니까? 4번. 가로 4번에 보면 10일 이내 종료신고하시오. 이 숫자 물어보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총이 10명이다. 기억하시고 총이 10명이다.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고용신고는 10일 이내가 아니에요. 업무개 시전. 그 다음에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이렇게.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 10명이다. 전통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요거. 최근에 조문이 좀 생겨가지고 좀 주의할 거 요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임지시오. 요건데 왜 책임지느냐? 근거 조문이 있어요. 근거.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책임의 내용 요걸 순차적으로 볼 것이에요. 일단 근거 조문은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1번 두 줄입니다. 법조문에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있는 고용인이 한 영업상 행위는 조문 중에 업무상 행위는 그대로 고스란히 개공이 한 걸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게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 때문에 가만히 보면 고용인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개공이 한 짓으로 본다. 이렇게 되네. 이 조문 때문에. 그러면 조문에 따르면 거기 가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1번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구장 표시 보면 모든 행위를 100% 책임지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영업상 행위만. 사장님 돈 벌어주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 냈을 때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100% 책임져라 이건 절대 아니고. 아니 고용인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뭐 돈을 꾼다든지 피해 줬을 때 그것까지 물어주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 하셔야 돼.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본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이 말은 추정한다. 이 말보다 센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 간간히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X. 아시겠죠? 추정한다 X.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세 번째는 아니 고용인이 사고 치면 개공이 책임진다. 응? 종업원이 사고 치니까. 그런 법은 있어도 거꾸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니까 종업원 너도 책임져라. 이런 법은 세상에 없다. 이게 당구장 표시 세 번째 거. 그죠? 요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두 가지 위주로 정리해 봅니다. 두 개가 성격이 틀려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A라는 고용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B라는 손님한테 피해를 줬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피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한테 고용인 A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에만 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B가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없어서.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도망가거나 그랬을 때 참 배상받는 게 어렵죠. 그래서 조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한 걸로 본다. 이 거짓말한 것은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입은 게 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물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배상 책임을 지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것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1번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했는데 부진적이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연대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B 입장에서는 A 보고 물어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C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왜 나한테 다 물으라고 하냐 그런 말 못하고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게 무슨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그러니까 가로 2번에 1번 연대 책임에서 가로 C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갖고 고용인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이 책임지니까 플러스에 플러스. 가로 2번 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해 주었을 때는 여기가 물어줬을 때는 고용인한테 나중에 뭐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래 누가 물어줘야 될 거니까요. 고용인. 그걸 대신 물어준 꼴이죠. 일단은 손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연대 책임의 끝은 구상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무서운 것은 2번에 있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가만히 보면 고용인 A가 잘못해서 사고를 친 거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래도 물어주게 돼 있으니까 무서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가로 A번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시오 이렇게. 특히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B번 두 번째 거 보면 고용인이 거짓말 친 것처럼 고의로 사고 냈다고 해도 배상 청구 들어오면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다. 고의로 사고 내도 그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 가로 C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한테 감독을 갖다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사고 친 거예요. 그래도 물어줄 수밖에 없다. 시공 개업공인중개사 C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도 잘했어요. 그래도 청구 들어오면 물어주라고 판결난다. 가로 C번. 이게 전부 다 합쳐서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 자, 오른쪽에 가시면 형사 책임 얘기가 나옵니다. 형사 책임. 위에 민사 책임보다 밑에 있는 형사 책임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가만히 보면 거짓말했다 이면 금지행위 중에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알려주지 않고 그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량이 금지행위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의미 자체는 이런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징역을 살리면 최고 1년까지 아니면 또는 벌금을 물린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범위 안에서 판사가 구체로 때리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형량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은 또는의 의미예요. 근데 이때 우리 중개사법 50조가 제목이 양벌주정이라고 써져 있고 이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을 얻어맞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갖다 철저히 했어야 될 걸 감독을 갖다가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는 잘못이 있어요. 감독을 소홀한 잘못. 그래서 이것은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돼요. 위하고는 영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벌금 물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징역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중개사법 50조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잘못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을 갖다가 이유로 해서 벌금을 물린다 이거죠. 징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받는 것은 벌금 징역 없고 뭐만 물려요? 벌금. 이게 없다는 거. 만약에 고용인의 영업상 행위가 가만히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런 위반 행위를 했다면 뭐 투기 조장 행위를 했다면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잘못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것도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벌금 받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징역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은 바로 이거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었을 때 이게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50조가. 액수가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벌금이다. 중 3번.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결격자가 되고 개공이요. 그 다음에 결격자 됐으니까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한다. 이게 원칙일 건데 우리 판례는 특징이 있죠. 판례는 결격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조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얻어맞는 것도 지금 물론 감독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벌금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격자가 되면 안 되겠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결격자가 안 된다고 보니까 등록도 취소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판례 입장이에요.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물었다 그랬을 때 결격자가 안 됩니다. 이거 한 3번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나가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물었을 때는 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죠. 여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건너뛰어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물었다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건너뛰어서 등록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빨간 거 중요한 거.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동그라미 여기 지금 보면 가로 3번에 가로 3번입니까? 가로 3번에서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요 벌금 물려요. 요것은 1번이고 1번, 2번, 3번 설명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에요. 4번. 4번은 뭐냐? 밑줄까지 그어놨어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 뭐예요? 감독을 갖다가 할 만큼 했다. 철저히 했다면 그때는 벌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번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질문 2개 드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요. 다 끝났습니다. 질문 2개 맞춰보셔야 돼요. 제가 손짓 발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니까 손짓 발짓 안 하고 그냥 질문 드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X. 이거. 손해배상 책임 지는 거요. 감독 잘해도.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오. 이게 노란 거잖아, 지금. 오. 가끔은 선생님이 잘생기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은 없잖아? 근데 못 맞추는 거야. 어? 잘생겨서 집중이 잘 된다고요? 집중하기 힘들어. 진짜 알고 있는지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이번에 꼭 맞춰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이제 아셨죠? 됐어.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가보십니다. 이번에는 도장 얘기합니다. 도장. 아니, 제가 신혼 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도 인감도장이 있었어요. 쓸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쫓겨났다 들어왔는데
인감도장이 딱 두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인감도장 그때 비싼 걸로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통 해가지고는 안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 안사람이 하는 소리가 몰라. 미스테리. 아, 인감도장이 딱 두 동강이 나 있더라고. 예. 모른다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예. 그 도장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자, 도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법에서는 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장을 등록을 내고, 등록 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된 도장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날인하시오 이런 뜻. 자, 도장을 갖다 바로 찍으면 안 돼요. 등록을 시켜놓고 찍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중개업소에서 이제 계약서 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뒤져보니까 등록된 도장이 안 보여. 어디 갔는지. 그럼 뭐 옆에 보니까 막 굴러다니는 막 도장이 하나 있어. 그거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거 찍고 싶으면 등록을 시켜놓고 그걸 찍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요 이론이야. 자, 그러면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될까? 누가? 이 등록은 날인할 사람이 등록하는 거지. 그럼 누가 날인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했는데 개공이랑 또요. 소공까지도 날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보조원은요? 없죠. 자, 법인의 임원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인의 임원 중에 또는 사원 중에 높은 사람인데 증을 갖고 있으면 소공이 들어가. 등록해야 돼. 임원인데 사원인데 높아. 근데 그 사람이 증이 없어. 보조원이잖아.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의무가 없겠죠.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법률상 지위로 치면 셋 중에 하나에 무조건. 개공 사장님이든지 증 갖고 일하는 소공이든지 아니면 보조원 셋 중에 하나에 무조건. 그런데 임원, 사원 요것은 그런 그 회사 조직 내의 그런 자격이고 지위고 법률상 지위는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중개사법상의 지위는 아닌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될 것인가.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요 도장을 등록할 사람이 자연인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하고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인은 누구 얘기하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 세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들어가. 숨 쉬는 사람, 여기는 숨 안 쉬는 사람 이렇게. 자, 자연인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해보냐면 가족관계등록부 이 말, 아니면 주민등록표 이 말.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보면 호적부.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이름. 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올라있는 이름.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새겨진 인장이다 이 말이야. 그걸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연인 그러면 요 말이 와야 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이 뭔가? 이 의미가 사람의 이름이 원래 하나인데 두 명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호적상의 이름은 이러해요. 호적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놀림을 많이 당했겠죠. 이명래 고약이라고 아십니까?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약은 그 빨간 약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명래 고약하고 그게 전부 가정상비약이에요. 젊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럼 이명래 이렇게 하면 이명래 고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세대차를 굉장히 많이 느끼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호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르면 좀 그렇잖아. 놀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쁘죠? 요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야. 이런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름이 두 개니까 어떤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등록을 시켜놓고 써먹어라. 이명래. 이나영이 아니고 이명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 말고. 응? 제가 결혼해가지고
주민등록표를 딱 띄워봤더니 이름이 이런 이름이 나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했지? 나는 분명히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호적성 이름은 다르잖아. 그러면 이걸로 도장을 파가지고 등록하시오. 그렇게. 그런데 본명이 새겨진 도장이라면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꼭 등록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막도장도 돼요. 저런 이름이 요 안에 있는, 요게 올라있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라면 인감도장, 막도장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등록할 도장에 대해서 크기를 규정합니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이런 크기의 도장을 파야 되겠다. 이것도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도장 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제 생일이 7월 30일인데, 그죠. 마침 도장 크기도 7mm, 30mm. 근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 7월 30일 날 학원 방학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이런 말이 와야 됩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상업 등기 규칙입니다. 법인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자연인 그러면 요 말이 와야 되고. 근데 이걸 바꿔놨을 때는 틀린 거지만 틀릴 사람이 없어요. 바꿔놔도 당연히 아실 건데 중요한 핵심 뭐냐 이거예요.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은 무조건 인감도장 등록해야 돼. 여기하고 틀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름합니다. 가름해요? 대신해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 4번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법인은 실제 등록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요? 인감도장 등록할까요? 그래서 인감증명,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하는 걸로 대신해버린다. 이게. 위에는 실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 같은 것도 규제합니다. 7mm, 30mm.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법인의 인장이니까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X. 대표자 인장 아니고 뭐예요? 법인 자체 인장이에요. 요거 아니고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근데 이제 안 한 게 뭐냐면 분사무소 안 했어요. 분사무소. 이쪽에다가 해봅니다. 분사무소는. 자, 분사무소는 어디에 속하냐면 법인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날이 나기 위해서 등록할 인장이 뭐겠냐? 응? 등록해야 될 인장은 이거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법인의 인감도장은 한 개밖에 없을 텐데 이 분사무소랑 다른 분사무소랑 또는 주된 사무소랑 같이 쓰려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 그걸 하나 더 인정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갖다가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쓴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지만 쓰려면 쓸 수 있고 아니면 좀 편하게 쓰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을 등록할 수도 있더라. 거기 보면 등록해야 된답니까? 등록할 수 있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선택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분사무소라고 해서 반드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꼭 요것만 해야 되는 것은 이거 있으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분사무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로 2번이 있잖아요. 등록할 인장 어떤 거냐. 지금까지 본 거. 이게 제일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어디에 등록합니까? 어디에? 인장을 어디에 등록할까요? 등록관청. 특히 최근 시험에서 보면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다. 이거다. 쓸 수 있는 게 이런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될까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조 구청장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다. 그죠?
이 최근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분사무소 소재지 이러면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인장을 등록하는가? 어떻게?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습니다. 일단 등록할 사람이 개공하고 서공이다. 자, 개공과 수공이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개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란 양식을 써먹는 방법이 있다. 인장 등록 신고서란 법정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거기 오른쪽 귀퉁이에 네모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빨간 인주를 묻혀서 찍어서 인장 등록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갖다 주면 요게 인장 등록이야. 또 한 가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쓸 건데 신규 오픈할 때 그 개설 등록 신청서 양식도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네모칸이 또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났을 때 개공이 된 사람이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 찍어서 이걸 갖다 내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함과 동시에 사용할 인장을 또 등록하게 된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근데 이것과 이것도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선택상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자 맞춰보시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요것 때문에 X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맨날 똑같은 게 좀 이따 또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래야 돼. X. 선택사항일 때. 아까 여기도 그랬었죠? 자, 수공도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가 고용신고서입니다. 고용신고는 아까 누가 했었나요? 누가 하는 것인가요? 개공이.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요? 업무 개시 전. 그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중개사법에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나중에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고용신고. 그때 고용신고서란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고용신고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 귀퉁이에 네모칸이 있고 수공이 여기다가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찍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서를 적어서 이거 관청에 갖다 주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여기 보면 인장등록신고서 요거요. 전자문서로 된 양식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인장등록할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도장 찍어야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로도 해요. 네?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 그래서 그걸 파일 만들잖아.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월세 같은 거 받았을 때 그저 나중에 부가세 같은 거 할 때 영수증도 도장을 갖다가 실제 가서 찍는 게 아니잖아. 안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결론만 아시면 돼. 자, 인장등록도 뭐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그죠? 옛날에 여러분 OX 자료 나갈 때 끝에 제 이름 써가지고 이게 도장 찍힌 거 있었죠? 그거 도장을 여기다 종에다 찍어. 그걸 갖다 뭐 이렇게 사진 찍어. 응? 사진 찍은 것을 파일로 저장을 해. 저장한 것을 그 종에다가 출력을 딱 해서 하면 거기 또 그렇게. 전자문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세대, 저하고 세대차가 별로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하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5번 가십니다. 가로 5번 가면, 등록 시기라고 나왔죠. 인장등록 언제까지 합니까? 5번. 아니, 무조건 업무 개시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 이제 막 오픈하고 막 처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장등록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하는 거고. 벌써 이제 뭐 사무실 등록했고, 오픈했고, 사무실 운영하고 있던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장을 등록하는 게 있었겠죠, 기존에.
그런데 영업이 안 되니까 아이고 이 도장이 문제다 싶어서 이제 바꾸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록된 도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시라. 중간에 바꿨을 때는 7일 이내 변경 등록. 처음 할 때는 업무 개시 전.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7일 이내가. 저 위에 것은 조심할 게 업무 개시 전이죠. 전은 전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전 그러면 개설 등록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이런 것들 이제 내죠. 자, 인장을 등록 끝냈습니다. 등록했으면 이제는 뭐요? 써먹어야 되죠. 어디에다가 쓸까요? 어디에다 날인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나 소공이 찍어야 된다고 하는 서류에다가 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계약서라든지 이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날인토록 돼 있다. 이렇게. 자, 날인할 때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A 그러면 등록된 하얀 도장을 찍어야 되고 소공이 한다 그랬을 땐 소공 B 해서 등록된 하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공이 등록된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빨간 도장을 찍었다. 빨간 도장. 이렇게 되면 법 위반이죠. 소공이 등록된 하얀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빨간 도장을 찍었다. 법 위반. 어떤 제재 받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안 된 도장을 사용하면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고 소공이 등록 안 된 도장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도장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정지입니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확인설명서 같은 이 서류가 무효화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지. 이건 그대로 뭐예요? 멀쩡하죠?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놔도 계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까지 본 게 네모 3번이죠. 다 있죠? 자, 휴평에 대해서 앞부분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아니 어젠가 그젠가 밤 12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졸업하신 분인데 청담동에서 일을 하신대. 사장님이 입원 중이래. 근데 계약서 쓸 일이 생겼대. 그래서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입원 중인데 어떻게 사장님 도장은 어떻게 찍어야 되냐고. 사장님 도장 찍습니까? 사장님 입원 중인데 그 사무실에서 이분은 소공으로 일해. 계약서 썼어. 소공이 계약서를 갖다가 혼자 써줄 수 있어요? 사장님 없는데? 아니요. 같이 찍어요. 써줄 수 있냐고. 써줄 수 있어. 계약서는 쓸 수 있어. 사장님 없어도. 도장은 어떻게 찍어야 돼? 같이 찍어야 돼. 같이 찍는데 찍는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요. 그거 체크하시면 안 돼. 소공이 쓰고서 소공이 서명 날인 들어가면 돼. 개공은 나중에라도 들어가면 돼요. 그러려고 개공이 소공 고용하는 거예요. 소공이 중개업무를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날인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개공 없는데도 써줄 수 있다니까. 만약에 없는데 못 써준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꼼짝도 못해. 사무실에 그냥 그대로 매여 있어야 된다고. 아파서 입원 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소공이 다 쓰고 그죠? 계약서를 갖다가 어떻게 주기 전에 사장님한테 가서 중요한 것은 도장 찍는 것은 뭐 그냥 몰래 찍어도 괜찮아. 안 보는 데서. 근데 서명이 들어가야 돼. 서명이. 그 서명을 갖다가 소공이 대신했다. 그랬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트입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경사에 계신 사장님한테 가서 뭐요? 서명을 받아와야 돼. 응? 그렇게 해야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일할 거야? 응? 분위기가 왜 이런 거야? 지금 지우면서 할 말이 없어서 지금 한 소리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 현실적으로는 보통 공동중개를 많이 하잖아. 공동중개 할 때 이제 계약서는 보통 물건지 가서 써. 그럼 여기 지금 손님 붙여가는 쪽은 그쪽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가야 돼요? 요 손님지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요 손님을 모시고 가야 되냐고. 소공한테 가서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공이 가서 뭐요? 쓰고.
소공 도장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되는 경우도 많은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은 뭐예요? 사무실에 가만히 있다가 그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자기 사무실 앉아있다가 거기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해요. 현실적으로. 사장님까지 쫓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 귀찮으면 갔다 오시오 그럴 수 있잖아. 소공한테. 그거하고 뭐가 달라? 병원에 있는 거랑. 병원에 있을 때가 좀 귀찮긴 하지. 좀 가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거든 보통. 일단 합격이나 하자고 일단. 자, 지금 아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 휴업을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46페이지. 쉬는 게 휴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 닫는 게 폐업이고. 자, 누가 휴업합니까? 부동산 사장님. 그죠? 자, 그런데 휴업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을 거예요. 휴업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제. 첫 번째, 3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길게 쉬려고 그러면 그때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떼어가서 재빨리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는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넘겨서 길게 휴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3개월 초과니까 3달 쉬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3달 쉬는 사람까지는. 3달까지는 없어. 3개월 넘어가야 돼, 하루라도. 자, 그러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3개월 이상. X. 이상이 들어가세요. 틀립니다. 예. 이상 그러면 3달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조문이에요. 이게 지금 조문이고. 왜 중개사법은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이런 거. 자, 기출문제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OX. 3개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오지, 그렇지. 3개월 이하 그러면 3개월 포함해서 밑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반대잖아요. 그렇게 출제됐었다고. 초등학교 문제요? 신고할 때는, 휴업 신고할 때는 뭘 갖고 간다고요? 자격증 띄어가요? 등록증 띄어가요? 등록증. 출제원 중에 어떤 분은 자격증, 등록증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격증 첨부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없어.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나요? 자, 세 번째 별피했습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죠. 어떤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질병에 따른 요양, 몸이 아파가지고요. 징집에 따른 이병, 군대 갔다 와야 되세요. 그 다음에 취하, 그 다음에 교도소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문 중에 거의 하나가 부득이한 사유 물어봐요. 거의.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몇 개월을 넘을 수 있다? 6개월. 6개월. 세 가지입니다. 별표 친거 세 가지. 자,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사무실 오픈해서 등록을 했고, 근데 한 번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 개공 맞습니까? 네. 개공 맞죠? 등록했습니다. 등록했으니까 개공이요. 이 사람 업무 개시 않고 있는데 휴업한 거 맞습니까? 예. 휴업의 예입니다.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라고 간주해요? 휴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광명시에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만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할 수 있나요? 네.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만 더.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기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방문해가지고 방문 신고 요것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왜 못할까요? 전자문서로? 그렇죠.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거든.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증 사진은 보낼 수 있어. 근데 등록증 그 자체를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문서로 못한다더라. 아시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네모 1번 휴업에서 가로 1번 설명드렸고 가로 2번까지 설명드린 거야. 그리고 나서 가로 3번에 2번 보시면 휴업기간 중에 간판은요 철거해야 됩니까? 아니요. 간판 철거하라는 소리가 없지요. 그러나 폐업 신고했다. 폐업할 때는 폐업 중간에는 간판을 어떻게 해요? 폐업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또 하나 밑줄 그어진 게 있죠? 가로 3번에 3번. 휴업기간 중에, 요 기간 중에 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이나 서공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휴업기간 중에도 개공은 개공 맞죠? 그러니까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보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여기요. 네모 1번 휴업 얘기죠? 자, 쉬었다가 네모 2번부터 계속 할 테니까요. 칠판을 절대 지우시면 안 되겠다. 예.